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신촌 YBM 강진호 강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의고사 좀 잘 보셨어요? 좀 어땠습니까? 좀 어려웠습니까? 오늘 제가 YBM 전국 모의고사를 맡게 된 강진호 강사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모의고사를 우리가 직접 풀이해주기 전에 좀 공부하는 방법이나 또 오늘 토익 시험 문제가 좀 어땠는지 또 난이도 좀 알려드리고 개략적인 좀 소개를 하고 난 후에 저 문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 시험의 난이도는 좀 이렇게 설정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파트 5는 난이도를 좀 중으로 잡았고요. 파트 6도 중 잡았습니다. 비슷한 난이도로 보면 되겠고요. 파트 7은 좀 늘 좀 어렵지 않아요? 사실 독해가 늘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토익 시험을 공부할 때 너무 5, 6만 치중하지 마시고 독해도 함께 공부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토익 공부하는 학생 대다수가 우리가 너무나 지나치게 5, 6를 공부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데 시험 끝나고 나서는 독해가 어렵더라 이런 학생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독해도 같이 병행해서 공부하는 게 좀 좋습니다. 자, 좀 이따가 좀 후에 여러분 독해 공부하는 방법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전체 난이도는 중상으로 좀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5, 6, 7 좀 난이도를 좀 알려드렸기 때문에 좀 공부하는 방법이 좀 궁금하시죠? 제가 좀 가르치는 방법은 쭉 다른데 잠깐 한번 좀 볼까요? 저는 토익을 공부할 때 좀 문법을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어 공부를 많이 하라고 좀 학생들에게 좀 권장하는 편인데 좀 토익 시험을 저는 뭘로 생각하냐면 저는 토익 시험을 사람마다 다 이견이 있겠지만 저는 토익 시험을 번역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익 시험 100문제 중에서 93문제 정도는 어차피 약간의 번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 7문제 정도는 우리가 빈칸 앞뒤만 보고 풀 수는 있는데 한 93문제 정도는 어차피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제는 이게 번역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지 너무 문법 문제를 치중하다 보면 사실 시험장에서 뒤에 독해 문제를 많이 못 풀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번역을 해본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때 좀 번역도 치중하면서 단어 공부 많이 하시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처음에는 좀 더딘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우리가 5 공부하는 방법 좀 봐볼까요,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5는 우리가 보면 잠깐 보면 정확한 번역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혼동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번역을 토익 문제를 풀다 보면 A번도 좀 되는 것 같고 C번도 되는 것 같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왜 생기냐면 전치사에 대한 정확한 번역, 그다음에 관계 대명사나 우리 관사나 아니면 소유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항상 이게 혼동되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니까 항상 정확한 번역을 하는 연습을 하시고 그다음에 단어 암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 시간 재고 푸는 겁니다. 한 8분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8분 정도 시간을 재시고 문제를 풀고 난 후에는 이 세 가지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101번, 102번, 103번 이렇게 차근 번역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두 번째는 이해입니다. 이해라는 것은 번역을 하고 난 후에 문장의 주어가 어디고 동사가 어디고 목적어가 어디고 이런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와 글을 읽고 나서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뭔지, 그래서 우리가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여러분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로 이 문장에서 쓰인 단어 중에서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단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알겠죠? 이런 식으로 5를 공부하시면 되고, 간혹 학생들이 제한 시간에 대해서 물어보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8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학생인데 8분이 지나도 풀어야 됩니다. 어떤 학생은 8분 됐다고 딱 그만 푸는 학생이 있는데 다 풀어야 되겠죠. 시간이라는 것은 좀 여러분이 숙달되고 여러분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겁니다. 최소 우리가 5는 10회 이상은 풀어야 됩니다. 그 정도 이상 풀 경우에 여러분이 속도가 빨라집니다. 개수 줄고요. 자, 우리가 파트 6 한번 보겠습니다. 파트 6는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학생들이 빈칸만 보고요 문제를 푸는 학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빈칸을 보고 A번은 왜 안 됩니까? 또 B는 왜 안 됩니까? 이런 학생이 있는데 사실 파트 6 우리가 네 문제 총 16문제인데 네 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빈칸 보고 풀릴 수 있어요. 근데 세 문제는 앞뒤 문장의 문맥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칸만 보고 문제의 정답을 찾으려고 그러면 오답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전체의 내용을 다 읽어가면서 문맥을 파악해 가면서 정답을 찾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제한 시간은 우리가 8분으로 잡았고요. 5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간이 초과되더라도 계속해서 풀 거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방금 이야기한 부분 나오죠. 우리가 파트 6는 정답만 찾으러 가면 오답이 나올 경우가 있다. 그래서 빈칸 주문에서 힌트를 찾는 연습을 하자. 뭐 이런 겁니다. 무슨 알겠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독해죠. 자, 독해 보겠습니다. 독해 보면 세 가지 섹션이 있습니다. 세 가지 섹션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지문이 하나짜리죠. 지문이 하나짜리는 총 10개입니다. 10개인데 우리가 147번에서 175번까지 지문은 10개인데 제한 시간은 24분을 잡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176번, 185번은 지문이 4개잖아요. 그러니까 2개짜리, 2개짜리 이렇게 해서 총 4개인데 제한 시간은 우리가 10분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3중 지문이죠. 3중 지문인데 3개짜리가 3개씩 총 그래 9개의 지문이 있고 제한 시간은 20분. 그래서 우리가 총 시간은 54분이죠. 우리가 5가 8분, 파트 6가 8분, 16분. 여기다 16분을 더하면 RC가 70분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5분 마킹 시간. 그래서 총 75분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파트 7 이렇게 있는데 오늘 잠깐 7에 대해서 좀 설명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지문이 하나짜리가 있고요. 하나짜리가 지문이 2개짜리가 있고 지문이 2개짜리가 있고 지문이 3개짜리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지문이 3개짜리가 있는데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문제를 먼저 봐야 됩니까? 지문을 먼저 봐야 됩니까? 제가 강의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인 것 같아요. 문제를 먼저 봐야 됩니까? 지문을 먼저 봐야 됩니까? 그러면 저는 학생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한눈에 다 보이지 않나요? 그럽니다. 눈을 뜨면 크게 뜨면 보이지 않습니까?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요. 우리가 문제를 먼저 보면요. 문제를 먼저 보고 지문을 보시면 지문을 보다 보면 사실 문제가 뭐였지? 좀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지문을 먼저 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학생이 있어요. 지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 계속 읽다 보면 다 읽었단 말이에요. 내용이 좀 많아. 근데 문제를 볼 때쯤에는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내가 뭘 읽었지?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서 지문을 또 읽고 또 지문을 또 읽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냐면 독해를 공부할 때는 문제를 먼저 보는 건 아니고 지문을 먼저 봅니다. 네, 지문을 보다가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글을 왜 썼을까요? 이 글의 주제가 뭡니까? 그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글을 읽다가 이 포인트가 되는 부분, 중요한 포인트에 딱 별표 치시고 중요한 포인트에 별표 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혼동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줄 다 읽으면 딱 읽고 나서는 바로 문제를 풀지 마시고 이 글의 주제는 이겁니다. 이 글을 쓴 목적은 이겁니다. 라고 내용을 정확히 좀 정리하시고 정리하고 나서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 문제를 푸시면 이게 다 한 번에 풀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글을 읽고 나서 바로 문제를 보시면 다시 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지문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을 왜 썼지? 이 글의 주제가 뭐지? 마지막 줄을 읽고 나서는 내용의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문제 푸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좀 정리를 해놨는데 독해는 가능한 좀 지문부터 보고 풀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방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문제보다 지문을 먼저 읽는 게 좋다. 자, 이유는 문제를 읽고 지문을 풀다 보면 기억이 안 날 수 있다. 자, 두 번째, 각 단락을 읽고 난 후 간단하게 좀 내용을 정리하는 게 필수다. 지문을 읽었으면 이 글은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좀 정리를 하자. 자, 마지막 줄을 읽은 후에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런 내용이다. 한 번 더 정리하자. 그리고 머릿속에서 내용을 요약한 후 사람 이름이 나오면 따로 이런 건 표시를 하자. 이게 우리 파트 7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좀 지문이 하나짜리는 이렇게 풀면 되는데 지문이 2개짜리도 있고 3개짜리도 있잖아요. 지문이 2개짜리는 위에 지문을 읽고 나서 머릿속에서 내용을 정리하고 문제를 풉니다. 근데 보통 한 문제에서 3문제 풀리거든요. 한 문제에서 3문제를 풀고 난 후에 4번째 문제에서 없네? 이 문제는 그러면 이제 아래쯤을 읽으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아래쯤을 읽고 나서 문제를 풀고 조심해야 될 건 우리가
181번에서 5번까지 문제가 있다면 이 5문제 중에서 한 문제, 두 문제는 이렇게 연계가 된다. 즉 위의 지문과 아래 지문을 연계하는 관련성을 짓는 이런 문제가 출제된다는 겁니다. 자, 지문이 3개짜리는 어떻게 푸냐? 이거는 2개를 먼저 읽고 푸는 겁니다. 하나를 읽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한 문제밖에 없습니다. 많이 풀면. 그러니까 지문을 2개를 딱 읽고 나서 내용을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통 한 문제에서 4문제까지 풀립니다. 보통 그래요. 문제를 풀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문제가 없어.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네,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렇게 연계가 될 수도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지문이 연계,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 지문이 연계가 될 수도 있고 또 첫 번째와 세 번째 지문이 연계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점만 좀 조심하시고, 왜냐면 토익 독해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연계하는 문제거든. 그래서 이 문제만 좀 조심하면 돼요. 자, 우리가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좀 문제 풀러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됐나요? 자, 오늘 여러분 104번부터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문제를 선별한 가장 큰 이유는 학생들이 좀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을 좀 위주로 좀 선별을 해봤습니다. 그중 한 문제가 104번인데 잠깐 여러분 한번 보시죠. 자, 104 보시면 이 사람은 should 뭐뭐 해야 됩니다. 임명돼야 됩니다. 어디로 임명됩니까? 어디로? 자문위원회로 임명이 돼야 됩니다. 왜 이 여성이 임명되는 겁니까? 이유가 나오겠죠. 그녀는 가장 어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일단 A번은 우리가 경쟁하다는 뜻입니다. A번은 동사로 쓴 단어죠. 경쟁하다. 경쟁하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with, 전사 with가 붙거나 누구에 대항해서 against라는 전사가 붙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B번은 또 동사입니다. 과거 동사 형태고요. 우리가 뜻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영화를 감독하다. 두 번째는 명사할 때 direction, 이달가 방향이다 보니까 누구 앞으로 보내다 뜻입니다. 세 번째는 지시하다, 뜻 알아두시기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예상하다 뜻이고요. 네 번째는 자격을 갖추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2개는 우리가 동사 형태로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동사도 되면서 과거 분사도 되고요. 다시 말하면 동사할 때는 예상했었다 뜻이고, 형용사할 때 예상된, 뒤에 명사 나오겠죠. 예상된 결과, result. 여기도 마찬가지 동사할 때는 qualify for, 자격을 갖추다. 형용사할 때는 자격을 갖춘. 이게 ed가 붙었지만 과거 동사도 되고 우리가 과거 분사도 되는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나 좀 잘못 배운 게 뭐냐면 ed가 있으면 과거 분사, ing 붙으면 현재 분사, 이렇게 좀 배우면 좀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ing가 붙어도 명사가 있고요. 또 현재 분사가 있기 때문에 단어마다 다른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ing 붙으면 현재 분사 이런 식으로 하면 잘못됐다는 거고, 영어는 ed도 마찬가지입니다. ed가 붙으면 과거 분사, 그게 아니라 ed가 붙어서 과거 분사도 있지만 ed가 붙어서 과거 동사인 단어도 있고 과거 동사이면서 과거 분사인 단어들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는 가장 자격 있는 사람이다. 정답은 D번 되겠고요. 사실 여러분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보시면 영어에게 최상급 다음에 오는 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Mr. Kim, 이 사람은 가장 reliable,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영어는 사실 어부가 있으면 우리가 앞뒤로 명사가 오거든요. 이게 명사가 와야 됩니다. 어부가 있으면 앞에도 명사, 뒤에도 명사가 와야 되는데 이 최상급 다음에 오는 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 여기서 생략된 거는 이 사람이 가장 믿을 수 있는 뭡니다. 직원입니다. 뒤에 employee, 직원입니다. 어부 중에서 이렇게 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그녀는 가장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자격 있는 여성입니다. 명사를 생략했다. 이런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1번도 우리가 단어 문제인데 잠깐 보시면 어디에서 온 메모입니다. 인사부에서 온 이 메모는 어떤 겁니까? 라고 합니다. make, 만들 겁니다. 사실 영어에서 우리가 make를 우리가 사명식 동사 I made it, 사명식 동사도 쓰지만 이게 오형식 동사도 쓰거든요. 오형식 동사라는 것은 우리가 보호자리 형용사 오는 거, 이런 걸 오형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호자리 형용사가 왔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좀 힌트가 있긴 해요. 여기 어부가 있기 때문에 어부가 붙는 단어가 C와 D가 있거든요. A번은 beneficial to you 이렇게 쓴다는, 뒤에 to가 붙는 단어고요.
B번은 우리가 좀 알아두세요. 전사 to나 for가 붙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 붙는 단어고요. 이 단어는 뒤에 to 붙는 단어입니다. C번과 D번은 of를 넣는 단어인데 일단 뭐 C번과 D번 of가 붙는다는 걸 알아도 뭐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자, 이 인사부서에서 온 메모는 만들 겁니다. 뭘 만듭니까? 직원들을 어떻게 만듭니다. 대열이 누굽니까? 찾아야 되겠지. 번역은 꼼꼼히 하는 게 좋아요. 이때 대열은 직원을 받겠죠. 이제 번역을 다시 하면 인사부서에서 온 메모는 직원들의 혜택에 대한 변화를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알게끔 만들어 줄 겁니다. 이 메모를 받게 되면 우리 직원들의 혜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되는지에 대해서 알게끔 해줄 것입니다. 알다 이런 말이 와야 되겠죠. 자, 그런 말이 aware of. 정답은 T번 되겠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는 뜻입니다. 인식하고 있는, 알고 있는. C번은 비판적인. 정답은 D번 정답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of가 붙는 수거 정리 잠깐 봤는데요. 무엇을 보면 잠깐 보면 be aware of 이런 단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critical of 비판적인 여기 나오죠. C. D번에 무엇을 알고 할 수 있는 capable 뭐뭐 할 수 있는. 그다음에 indicative of 무엇을 나타내는. 무엇을 대표하는 representative. 그다음에 appreciative of 이런 건 다 수거니까 여러분 꼭 한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112번. 이 문제는 토익 시험에 좀 잘 내는 문제인데 우리가 접속사가 뭐고 또 접속 부사가 뭐고 전치사가 뭐고 이런 문제를 잘 냅니다. 사실 우리가 문장을 보니까 빈칸 앞으로 주어 동사가 나왔습니다. 대략 우리가 보니까 roughly 대략이죠. 토익은 대략이라는 단어가 참 많아요. 우리가 roughly라는 단어도 있지만 approximately, 그다음에 some, 그다음에 around, about 이런 단어가 다 우리가 약이나 대략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우리 대략 우리 2만 개 티켓이 팔렸습니다. This year 콘서트를 위해서 판매되었습니다. 뒤에 보니까 그 2,000개 수를 말하겠, 2만 개 수를 말하겠죠. 그 2만 개 수의 절반은 우리가 지난해에 팔렸습니다. 즉 빈칸 앞에 주어동사, 빈칸에 주어동사니까 빈칸은 접속사가 와야 돼요. 우리가 접속사인 걸 찾는 건데 일단은 이건 어부가 붙었으니까 전치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C번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A번 therefore 이 단어는 접속 부사도 되고 우리가 부사도 돼요. 접속 부사할 때는 이 단어를 우리가 대문자로 글 쓰겠죠. 이걸 쓸 때 therefore 다음에 컴마 이렇게 쓰던가 아니면 he is therefore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는 만족했습니다. He is therefore 그러니까 뭐 satisfied 그러므로 만족을 했습니다. satisfied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사 형태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A번은 접속 부사할 때는 이렇게 컴마를 찍고 부사 형태는 또 이렇게 쓸 수 있다. 접속 부사, 부사가 되는 단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B번과 D번이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B번과 D번만 정답이 될 수 있다. 이 두 개를 놓고 이런 번역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대략 2만 개 티켓이 이번 콘서트에 판매됐습니다. 반면에 그 수의 절반은 지난해 판매되었습니다. 이런 말이죠. 반면에 그런 말 정답 B번 되겠습니다. 자,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접속사라는 게 뭔지, 접속부사가 뭔지, 전사가 뭔지 이거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접속사라는 것은 이렇게 주어 동사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걸 두 문장을 연결하는 걸 접속사. 여기 if가 문장 제일 앞에 와도 되지만 이 사이에 여기다 써도 되고요. if 이걸 접속사라고 합니다. 접속부사는 이게 컴마를 찍는 것들을 우리가 접속부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치사라는 것은 뒤에 이렇게 ing도 올 수 있고요. 이렇게 명사가 오는 걸 우리가 전치사입니다. 이 세 가지 접속사, 접속부사, 전치사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 좀 중요합니다. 이거는 꼭 정리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23번. 또 어휘 문제입니다. 오늘 좀 어휘 문제가 우리가 토익 시험은 101번에서 130번까지 중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법 문제, 빈칸 보고 찍는 문제 이건 몇 개 없습니다. 사실 어휘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어휘형 문제도 있긴 한데 이 부분도 번역을 해야 되는 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휘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정확히 번역하는 연습하고. 자, 보시면 123번도 이 보니까 시그먼 라인스 회사의 소프트웨어는 무엇을 향상시킵니다. 무엇을 warehouse 창고의 재고가 몇 개인지 inventory 창고의 재고와 배송의 과정을 뭐합니다. 향상시킵니다. 이런 말이네요. 어떻게 향상시킵니까? 이 소프트웨어가
A번과 우리가 C번은 지금 안 되겠네요. A번 recently라는 과거나 현재 완료에 쓰는 단어입니다. 과거 시제나 현재 완료. 왜냐면 이 단어 뜻이 최근에잖아요. 이게 이미 일어난 일이거든. 그래서 과거나 현재 완료에 쓰이고, 자, 이건 previously 이 단어는 과거나 과거 완료나 현재 완료에 쓰는 겁니다. 근데 과거나 과거 완료, 현재 완료. 이거는 과거나 현재 완료. 근데 여기 보니까 시제가 현재잖아요. 그러니까 A번하고 우리가 C번은 안 되고, 자, B번은 우리가 지나치게잖아요. 지나치게다 보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concern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나치게 여기는 크게 이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향상시킵니까? 지나치게 향상시키다 좀 어색하잖아요. 이건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 할 때 쓴 단어입니다. 크게 향상시키다 greatly D번 정답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제를 좀 알려주는 단어라고 나왔습니다. 좀 정리를 해봤는데 토익에서 이렇게 좀 있습니다. 자, 1번 recently 과거나 현재 완료, 뭐 previously, 그 다음에 우리가 formerly 이런 단어는 과거 시제, 뭐 과거 완료나 과거 시제를 쓴 단어입니다. currently 현재는 현재 진행형, soon 이 단어는 같은 말로 shortly, 그 다음에 미래 시제, 이렇게 좀 시제를 알려준 단어 토익에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정리 한번 해봤고요. 127번 갑니다. 또 단어 문제인데요. 토익 시험에서 좀 가장 잘 낸 단어 중에 하나가, 사실 미리 정답을 좀 알려드리면 정답은 C번인데 가장 잘 낸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selection. 사실 토익 시험은요 이렇게 잘 씁니다. selection of 이렇게 하나의 수거로 써요. 폭넓은 선택, 즉 다양한 뜻의 의미입니다. 자, 이 회사의 아울렛 스토어 매장은 우리가 다양한 뭘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초콜릿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가격에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인된 가격에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자, 이 동사도 오늘 배운 거 마찬가지죠. 이렇게 과거 동사할 땐 내가 reduced, 과거 동사할 땐 내가 줄였습니다. 과거에 이런 말이지만 과거 분사도 되잖아요. 이런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단어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단어가 그렇다는 거지. 자, A번은요 very 여기서 온 단어입니다. 변하다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하면 변할 수 있는 가변성, 변할 수 있는 능력, 가변성 되겠습니다. agreement는 토익에 잘 냅니다. 뜻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계약이라는 말도 있고요. 두 번째 동의하다 뜻인데 동의나 합의. 근데 우리가 토익 시험에서는 우리가 계약의 뜻으로 시험을 잘 냅니다. C번 selection, D번은 묘사나 설명 되겠습니다. 단어 문제였죠. 자, 정답은 C. 그 다음에 우리가 팁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동사와 형용사가 되는 단어.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이런 단어가 토익 시험에 좀 잘 내거든요. 아, 이거 동사 아니야? 근데 이거 형용사도 되는데 여기다 ing 붙이면 형용사 아닙니까? ing 붙이면 동명사인데, 그러니까 즉 단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런 단어가 토익에서 잘 틀립니다. 뭐 최근에 시험 나온 단어도 여기 있고요. 우리가 이 단어 보면 동사처럼 보이지만 형용사 할 때는 완료된 완전한 전체를 말합니다. 이건 전체겠죠. 전체 이 회사의 초콜릿. 두 번째는 우리가 separate, 분리된, 또 동사를 분리하다. 또 secure, 여러분 잘 아는 단어죠. 안전한, 뭐 안전하게 하다, 또는 획득하다, 뭐 계약을 획득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alternate로 대안을 우리가 동사할 때 번갈아서 하다, A와 B를 교대로 번갈아서 하다 이런 뜻이고, brief라는 단어가 형용사할 때 간단한 또 브리핑을 하다 뜻입니다. 이걸 왜 배우는 거냐면 예를 들면 막 이런 단어가 있어요. brief라는 단어가 있고 여기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 토익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ed를 붙인 거예요. presentation 이런 단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presentation 이렇게 단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떠한 발표가 있습니까? 이게 단어를 모르잖아요. 이게 단어를 모르면 학생들이 명사피 ed 가가분사 이거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어를 모르면 문법을 많이 알아도 단어를 모르면 오답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과거 동사입니다. 브리핑을 했었다 과거 동사고, 이거는 과거 분사를 쓰는 게 아닙니다. 형용사는 이겁니다. 간단한 presentation. 그러니까 단어가 중요한 거지 문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문법만 공부하면 안 돼요. 단어의 쓰임새를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28번. 저가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뭔 줄 알겠죠? 단어입니다. 단어의 각각의 단어의 뜻과 단어가 어디서 쓰이는지. 두 번째는 접속사와 접속부사와 전사를 구별하는 거. 이걸 토익 시험 잘 내거든. 그래서 좀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빈칸 앞으로 보니까 주어가 있고요. 여기 동사가 있고 여기다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는 접속사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전치사잖아요. 어부가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A번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안 되는 건 more of 이런 걸 접속부사라 그래. 우리가 좀 방금 배웠죠.
접속 부사. 기억나죠 여러분? 벌써 기억 안 나면 안 돼. 지금 접속 부사는 뭘로 배웠죠 여러분? 뒤에 뭐 찍는 거. 컴마 찍는 거 배웠죠? 기억나죠? 그 다음에 우리가 B번과 D번이 정답이겠네. 이런 걸 우리가 접속사라 그래요. 접속사는 주어 동사 이게 두 번 오는 거. 자, 우리가 in case라는 것은 이 case가 원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떠한 일이 사건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서 할 때 쓰는 겁니다. 비가 올 경우에 대비해서 화재가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서 해결책을 제공해 주는 거죠. 우산을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in case입니다. 기분 대신요. 기분 대신 이렇게 쓰면 기분만 쓰면 이것만 쓰면 전치사입니다. 뭐뭇을 고려해 봤을 때 기분 대신을 함께 쓰면 접속사입니다. 뭐뭇을 고려해서 뭐뭇을 고려해 봤을 때. 자, 보면 여기 번역을 좀 해볼까요? 이 회사는 판매할 겁니다. 이츠는 누굽니까? 이 회사겠죠. 왜 단수입니까? 이 복수잖아요. 이거는 대문자잖아요. 대문자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대문자로 써놨지 않습니까? 글자가 다 대문자잖아요. 대문자 SM. 이 회사는 이 회사의 새로운 운동화를 판매할 겁니다. 어디다가 판매합니까? 라고 하니까 everywhere, 모든 장소에서 next month, 다음 달에 판매할 겁니다. 왜 모든 장소에 판매합니까? 이전에 좀 잘 팔렸습니까? 그것들이 말이죠. 우리가 신발들이 말이죠. 신발들이 잘 팔렸습니다. 테스트 시장에서 잘 팔린 걸 고려해서 이제 잘 팔리니까 모든 장소에서 이제 확대할 겁니다. 판매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뭇을 고려해서 D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팁을 좀 잠깐 보면요. 이거 문제는 좀 했었네요. 접속사, 접속부사, 전치사 정리 몇 번에서 122번에서 했었죠. 다시 122번 잠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129번 가시면요. 우리가 이런 관계대명사 문제가 간혹 냅니다. 자주 출제되지는 않아요. 문법 문제가. 근데 잠깐 보시면 우리가 일단은 선행사라는 게 있어요. 이 선행사라는 건 뭐냐면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선자가 앞선자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품사를 말하는 건데 일단은 선행사가 포지션, 사물이잖아요. 그리고 문장이 두 개란 말이에요. 여기 주어 동사가 있고요. 여기 주어 동사가 있고요. 또 require 이어진 또 문장이 하나 있잖아요. 두 문장을 연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연결하니까 여기는 접속사가 와야 돼. 접속사는 뭐냐면 관계대명사가 접속사예요. 이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관련 있는 것을 이을 개자거든. 관련 있는 문장을 이어주면서 명사를 대신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련 있는 두 문장을 빈칸이 이어주면서 이 명사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관계대명사라고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자, 좀 조심해야 될 건요. 우리가 사실 번역을 좀 안 해도 안 되는 게 있네요. AD, what, 그 다음에 whoever 이런 단어는 앞에 선행사를 안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행사가 있으면 what과 whoever는 안 되구나. 찍어도 BC구나. 근데 who는 여러분 다 알죠. 이거는 선행사 사람일 때. 정답은 which가 정답 되겠네요. 자, 번역합니다. 이 사람이 말이죠. 잘 맞습니다. 이 디렉터 포지션 이 직책에 잘 맞습니다. 이 직책은 어떤 직책입니까? 관리직의 경험을 우리가 가지는 것을 요구합니다. 번역하면 되네요. 이런 having 이런 걸 동명사라 그래요. 영어는 동명사는 번역을 뒤에 접하거든요. 관리직의 경험을 가지는 것을 요구하는 직책입니다. 정답은 C. 잠깐 우리가 좀 A번과 D번은 좀 보충 설명 좀 할까요? 잠깐 보겠습니다. 자, 선행사를 쓰지 않는 what과 whoever. 이유가 뭡니까? 왜냐면 이 단어가 이미 선행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가지고 있잖아요. 같은 말이 what 하면 the thing which 이미 선행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what 대신에 한번 읽어볼게요. This is the thing which I said 이렇게 써도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what을 안 쓰고 the thing which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what은 앞에 선행사를 가지고 있다. whoever 같은 말 이미 선행사가 여기 있잖아요. anyone who 다시 말하면 whoever도 우리가 앞에 선행사를 쓰지 않는 이유가 what처럼 이미 the thing, anyone 이런 것처럼 선행사를 가지고 있어서 what이나 우리가 whoever 앞에는 선행사가 오면 안 된다. 무슨 알겠죠? 자, 갑니다. 우리가 이제 파트 5는 좀 했고요. 자, 오늘 파트 6입니다. 제가 우리 초반부에 파트 6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그랬습니까? 빈칸 보고 풀지 말자. 사실 우리가 파트 6는 우리가 4문제에서 총 16문제인데 제한 시간은 우리가 8분을 정해서 문제를 풀라 그랬죠.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빈칸만 보고 풀지 말라. 그러면 오답이 나온다. 근데 네 문제 중에 보통 한 문제 정도는 빈칸 보고 풀리는데 나머지 세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는 어차피 해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만 보고 131번 보고 이거 넣어보고 이거 넣어보고 이거 넣어보고 이거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해보자. 자, 읽어볼게요. 갑니다. The Sales Department, 이곳의 영업부서입니다. 이곳에 매달 모임이 말이죠. 어떻게 되었습니다. 이건 수거니까 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임이 뭐 되었습니다. 소집되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는 외우세요. 소집되었습니다. 수준 이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4시 30분에 소집되었습니다. 모든 7명의 멤버들 말이죠. 어부가 있으면 번역을 이렇게 뒤에서 해주는 거예요. 무슨 멤버입니다. 왜 뒤에서 합니까? 플러스 명사는 우리가 전사구라고 하는데 전사구의 기능이 형용사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번역을 뒤에서 하는 거예요. 영업부서의 모든 7명 멤버들이 present 이 단어 한번 칠까요? 이 단어는 형용사도 되고 동사도 돼요. 이런 단어 오늘 이런 단어 배웠잖아요. 오늘 기억나요 여러분? 이런 단어 complete 이런 단어 같은 단어예요. 형용사도 되고 동사도 되고 여기는 참석한. 자, 영업부서에 7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했는데 뭐가 있었습니다. 2개의 항목이 있었습니다. 무엇에 관해서? 자, 참석해가지고 뭘 할까요? 결국은 모임을 했다 그러니까 모임을 했으니까 뭘 하겠습니까? 계속 볼까요? 그 뒤에 갑니다. 뒤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첫 번째 한 게 나옵니다. 어떤 제안서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하고 나고요. 뒤를 쭉 보면 두 번째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또 이런 걸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 안건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안건이 있잖아요. 다시 들어가면 그래서 안건에 단어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안건. 그래서 정답이 D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빈칸만 보고 풀지 말고 이런 힌트 때문에 정답이 D번입니다 라고 푸는 거예요. 자, 이게 2개의 항목이 있었습니다. 무엇에 관해서? 안건에 관해서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갑니다. 첫 번째 안건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안건은 참석자들이 무엇을 논의했습니다. 어떠한 제안서입니다. 무엇을 헬릭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컴마, 이건 동격이에요. 이게 뭐냐면 셀 영업을 추적해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영업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우리가 채택하기 위한 제안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는 해보니까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제 테스트 해봤겠죠. A/B 테스트에 대한 결과입니다. 소프트웨어의 A/B 테스트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 결과는 우리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발표를 했고 또 이 사람이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멤버들이 만장일치로 이 소프트웨어 너무 좋아 사자 투표를 했습니다. 무엇을? 구매를 승인하는 투표를 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보니까 멤버들도 동의를 또 했습니다. 동의를 한 번 했네요. 근데 우리가 승인하기로 또 투표를 했네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좀 이어지죠. 그래서 게다가 뭐 이런 말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정답 B. 게다가 멤버들은 이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하는데 승인하기로 투표를 했으니까 게다가 멤버들은 동의됐습니다.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기 위해서 전체 직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자금을 budget 동사로 쓰였습니다. 예산안을 마련하다. 예산안을 마련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조심해야 될 건 토익 시험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아까 동사도 되고 뭐 형용사가 되는 단어도 배웠죠. complete 이런 것처럼. 근데 토익 시험은 어떤 단어를 잘 내냐면 이런 걸 참 좋아해요. 명사할 때 예산인데 동사할 때 예산을 세우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단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단어 때문에 이런 토익이 번역이 좀 어려운 거가 뭐냐면 이 단어 때문에 그럽니다. increase라고 쓰면 명사할 땐 증가인데 동사할 땐 증가하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 때문에 이게 명사를 쓰인 건지 동사를 쓰인 건지 이런 것 때문에 번역이 달라지기 때문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조심해서 좀 읽어야 됩니다. 여기는 동사를 쓰인 거죠. 자금에 대한 예산을 마련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전체 직원들 교육시키기 위해서라고 번역하면 되고요. 그 정답은 B. A번 however 그러나, B번은 in addition, C번은 otherwise, D번 therefore. 이 네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이런 걸 접속부사라고 한다는 점이에요. 접속부사는 되게 컴마를 찍거든. 컴마를 다 찍을 수 있는 단어예요. 자, 두 번째 안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멤버들이 말을 했습니다. 무엇에 관해서 말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어떤 수정사항입니다. 자, 어부가 있으면 오늘 앞뒤로 명사 나온다 그랬잖아요. 뭐 명사 나왔잖아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뭐 명사 앞이니까 뭐 형용사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A번과 우리가 좀 D번을 걸려내고요. PC구나. 네, 수정사항은 우리가 스스로 제안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제한된 수정사항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제한된 그러니까 ing가 아니라 우리가 ed가 붙겠네요. be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4번 계속 읽을게요. 갑니다. 회사의 어떤 reimbursement 보상 정책에 대한 수정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뭐 이 이야기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134번은 이야기와 관련된 단어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 정답은 그 이야기 커멘트로 받았네요. 그 커멘트는 제출될 것입니다. 어디에? 회계부서에 제출됩니다. 이렇게 정답 B 이렇게 찾는 거예요. 좀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빈칸에서 글을 읽으면서 내용을 일단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천천히 좀 읽으면서 빈칸 앞뒤를 좀 잘 봐야 돼. 예, 그런 단어들이 힌트가 많거든. 그러니까 항상 파트스는 읽어가면서 빈칸 주변에 힌트가 되는 단어를 찾아야지만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너무 그냥 문제를 쭉 그냥 내용 이해하는 것 없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 오답이 많거든. 그러니까 항상 빈칸 주변 잘 읽으면서 꼼꼼히 읽어가면서 이해해가면서 힌트 찾고 이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독해입니다. 자, 독해는 우리가 파트 7입니다. 우리가 파트 7은 우리가 뭐 종전에 우리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항상 우리가 문제보다는 먼저 지문을 보는 게 좋습니다. 먼저 문제를 보고 나서 지문을 보면 지문을 읽다 보면 사실 문제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문을 먼저 읽고 나서 중요한 것은 내용을 정리하는 요약하는 연습이 중요하다. 사실 이 글을 쓴 이유가 뭔 줄을 알아야 됩니다. 글을 쓰면 읽으면서도 이걸 왜 썼지? 이 글의 주제가 뭐지? 이런 걸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딱 글을 읽을 때 첫 줄부터 읽는 건데 읽어가면서 쭉 이 글을 쓴 부분, 이 글의 주제가 되는 부분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쭉 글을 읽다가 좀 주제가 되는 부분 좀 찾으면 주제가 이 글을 쓴 이유가 여기구나, 뭐 하라는 거구나 라고 표시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내용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164번, 165번, 166번, 167번 이렇게 푸는 건데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파트 7에서는 이런 문제를 많이 틀립니다. 토익에서는 이렇게 낫이 들어갈 문제가 있거나 특히 독해에서 두 번째는 suggest가 들어가는 문제. suggest는 뜻이 두 가지입니다. 독해서 제시하다, 암시하다. 두 번째 suggest와 같은 의미는 indicated. indicate 이 단어도 제시하다.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그다음에 또 무엇이 암시되어 있습니까? suggest와 indicated는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제시하다, 암시하다. 이 두 번째 많이 틀리고요. 세 번째는 유사어의 찾는 거, 동의어 찾는 거.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not이 들어가는 문제. 두 번째는 suggest나 indicate가 들어가는 문제. 세 번째는 어휘 문제. 이렇게 세 가지 문제에서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데 이 점을 유의해서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 독해는 시간상 다 못해드리지만 앞으로 여러분 공부할 때는 오늘 제가 학습 방법 좀 안내해드렸죠. 그걸 다시 쭉 리마인드 하면서 또 학습 전략을 좀 짜시기 합니다. 그래서 토익 공부는 늘 항상 강조하지만 토익 시험은 번역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문제 풀고 나서는 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풀고 나서는 단어 정리하시고 그리고 항상 번역해 보시고 문장 구조 또 내용 이해하시고 이런 순으로 이런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5, 6, 7 이 세 가지가 동등한 비율로 공부가 돼야 됩니다. 하나에 치우치면 너무 5, 6에 치우치면 독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독해도 같이 병행 학습하는 게 중요하고요. 독해를 풀고 나서 마찬가지 전체 리뷰하는 게 독해는 좀 어렵습니다. 독해는 좀 틀린 지문만 좀 리뷰를 하시고 5, 6는 전체를 리뷰하시고 리뷰할 때는 세 가지 번역, 이해, 단어 정리 이런 수로 리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또 여러분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